네,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 초반에만 갭상승 출발을 하더니 지금은 꾸준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시더라도 개인 쪽에서 큰 폭으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외국인은 오늘도 큰 폭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팔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와 제조 섹터 쪽에서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도 전환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 특징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나스닥 선물이 지난 주말에 그 강세를 좀 보였고, 비트코인도 주말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국내 시장은 오늘 좀 반등 좀 기대를 볼 수 있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 개장 전에는 1% 넘게 상승 중이었다가, 9시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는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요. 나스닥 선물 일분봉을 따라 그대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4,800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에서 4,00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 이상 매도를 하고 있어서 현안물 다 합쳐서 1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들이 이렇게 딱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북한에서 이제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IAEA에서 언급을 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이게 되면 리스크 회피가 있다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 연기라든가, 러시아의 반도체 가스 수출 제한 이슈,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연중 긴축이라는 이슈들이, 다방면으로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시장에서도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워낙 지금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오늘도 좀 반대 매매들, 개인들 반대 매매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환율도 좀 강세에 있고, 외국인들이 좀 지나치게 좀 과하게 좀 팔고 있다. 지금은 투매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증시 좀 개장할 때까지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약간의 매수세로 돌아났고, 2차전지 양극재 쪽으로 일부 수급이 좀 다소 좀 쏠리는 감은 있는데, 일단은 개인들의 반대 매모가 좀 지속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움직임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NC소프트가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끈 리니지 W에 대한 호평과 함께 앞으로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또 경기 불안감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오리온 쪽으로도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현대차와 롯데케미칼까지 있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리스트도 살펴보시죠. 1위는 오늘도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틀 연속으로 5만 전자까지 추락한 모습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으로 2차 전지 셀업체 쪽에서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움직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책 모멘텀 안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매도 물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B하이텍이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리스트 살펴보시면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관련해서 이번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정유주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는데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로도 저가 매수세 나타내는 가운데 OCI와 현대차까지 포착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매도 리스트 살펴보시면 1위는 DB하이텍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이자 플랫폼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도 매도 물량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HMM까지도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이 코스피 매수 종목 중에 가장 돋보이는 두 가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롯데케미칼과 NC소프트 말씀드리겠고요. 장 초반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외국인 순매수 1위였는데 지금은 한 5번째로 좀 내려간 모습이고, 그동안 좀 언급드렸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시노팩 국영 석유 기업이 상하이 공장 화재 이슈가 나면서 여기 관련된 반사세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코스피 쪽에서 롯데케미칼이 강세가 좀 오늘 시장 대비해서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NC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라인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글로벌 매출 1조 원 기대가 된다, 이런 도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대비 좀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을 함께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원에 대한 이런 호실적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위너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오늘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이 기술적으로 좀 쌍바닥을 잡고서 한번 주가 턴어라운드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노팩 쪽에 에틸렌 글리콜 공장에 대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한유화라는 종목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있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테마성으로 올라가긴 하나 주가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의 지난 1분기 콩콜에서 에틸렌 글리콜 관련 대상 공장 1공장을 이제 가동 중단을 해서 한 75% 정도까지 가동률을 좀 낮췄다, 이슈가 나와서 아마 이쪽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오늘 그런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수급도 그렇고 최근에 기관들도 롯데케미칼 꾸준히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바닥 잡고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주셨네요. 네,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1차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2분기 호실적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꼽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가온칩스, HK이노엔, 휴림로봇과 원준이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HK이노엔,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 리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얄테오젠이 있는데요. 기관이 5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바이오 쪽에서 AABL 바이오가 오늘도 주목을 받았고요. 엔터주에서 SM이 기관 쪽에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코와 네오위즈도 오늘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매수 종목 중에 가장 돋보이는 종목 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LNF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회사는 계속 우리 코너에서 자주 언급이 됐는데, 확실히 시장 대비해서는 기술주 섹터 중에서는 양극재 쪽이 좀 유독 강합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흰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들이 양극재 쪽은 여전히 공급 부족의 이슈가 있고 가격도 꽤 올라가다 보니까 강한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캠4까지 가동 중단이 됐었죠. 이게 재가동이 되고 있고, 올해 3월달부터 캠6 같은 경우도 풀가동되면서 올해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전망이 된다. 1분기 때는 다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6%대 중후반으로 해서 좀 다소 부진함이 있었는데 2분기 때부터 개선이 전망이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LNF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 쪽에 상해 공장 가동 일부 중단이 있었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NCMS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현재 공장 여전히 풀캐파 가동인 걸로 확인돼서 지금 이쪽은 반도체 쪽과 달리 피크아 우려가 좀 다소 없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비, LNF 둘 다 현재는 상승폭 추측하고 있지만 시장 대비 강한 상황이다,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LNF 모두 다 이 코스닥에서 유명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라서 위너가 누가 될지 궁금한데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중 어떤 게 위너가 될까요? 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LNF가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PER 20배 정도이고 BM이 한 25배 정도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싼데, 일단은 2분기 때 확실히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이 된다는 전망이 나타났고, 메탈 가격이 연동화 판가가 올라가고 있고, 차이니켈 양극재 수요도 좀 출하량이 견조한 상황이라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4 라인 재가동과 캠6 라인 풀가동 되면서 고정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돼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삼성 SDI가 지금 테스트 라인으로
그 테슬라 쪽으로 납품 가능한 그 3860 배터리를 테스트 좀 고려 중이다는 뉴스 나오면서 만약에 이제 삼성 SDI가 테슬라 쪽에 납품이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도 그동안 핸드캡이었던 테슬라 쪽의 밸류체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슈 나오면서 좀 더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 위너 발표해 보겠습니다. 수급전 투데이 위너에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위너는 롯데케미칼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